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장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3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장 마무리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입니다. 지금 아래로 종목 상담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은 종목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 신호가 왔다 하면 저희가 그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291포인트입니다. 2290선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2291.05포인트, 4.28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 저점을 좀 줄여가면서 보합권까지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2294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83포인트 정오 부근에 쭉 빠졌었고요.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2290선은 회복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86억 원까지 줄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거의 비슷하게 많습니다. 여전히 2286억 원. 금융투자 쪽만 적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나오면서 또 개인들은 다시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205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39.52포인트입니다. 다시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64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641포인트 찍고 쭉 빠졌습니다. 638포인트까지 위아래 낙폭이나 고점이 크지는 않지만 저점 찍은 뒤에 640포인트 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수급 주체 외국인 개인이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3억 원까지 줄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455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기관은 36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전 주체 오늘 골고루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19원 60전에 거래가 됩니다. 3원 60전 정도 지금 상승했고요. 0.32%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NC소프트, 파라다이스, LG전자까지 중국이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신재생에너지주, 지금 한화케미칼, 오시아, LG머티리얼, 후성, 태웅 쭉 올라오고 있는데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좀 가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반짝 효과가 이틀 동안 나왔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선별적 투자가 필요할 때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아까 일부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모두 빨간불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아모레주의, 한국콜막, 코스맥스까지 적게는 0.11%에서 많게는 2%대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었지만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던 주식들이 쭉 빠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21,850원까지 올라가면서 고점 다시금 찍고 있고요. 이체스킨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드 갈등의 문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주의 희비는 더욱더 엇갈리면서 진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저희 어제 함께하는 라이브 매타임 시간에도 NC소프트 35만원대, 34만원대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김치균 대리였나요? 오늘 급등 나오네요. 4%대의 급등이고요. 신작 리니지 M 흥행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린저씨를 유행시킨 리니지 M인데요. 기존에 없던 흥행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지만 NC소프트는 사고 있습니다. 매수가 유입되면서 37만원대 다시금 회복한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도 17,000원 찍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16,95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도 사실 중국과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 방문객이 회복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자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이 영향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주가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오늘 8만원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TV 가전 전장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올해 MC 이 스마트폰 사업 실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TV 가전 전장 부분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LG전자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 디스플레이, 크린앤사이언스, 캠시스, DMS, 한신기계 올라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한 발 더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최근에 3만 원대에서 좀 강한 매물벽이 쌓여 있어서 3만 원을 뚫지 못하는 상황들 시원스러운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1조 클럽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미세먼지 관련 공약에 수혜줍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신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오르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미세먼지 공약 이행에 따라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 달고 쭉 빠져서 12%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테마성에 그리고 일회성으로 반짝하는 주식들은 아무래도 윗꼬리 달고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캠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6억 원입니다.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적자였는데 오늘 흑자 전환하면서 사실 장중에 상승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3,710원대까지 하지만 이내 윗꼬리 달고 빠지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추가 매물들이 빠져나온 모습이고요. 현재는 2%대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MS 살펴보도록 하죠. DMS는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는데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가니까 다시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9,570원 고가고요. 저가 현재 부근입니다. 9,240원. LG 디스플레이와 93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소멸되면서 조금씩 오늘 하루 단기적으로 보자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신기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하루 만에 지금 상승 전환을 했다가 역시나 4,825원 고가고요. 지금 현재 부근 저점 형성을 한 뒤에 다시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을 잠깐 볼까요? 장 초반에 4,7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에 4,560원대까지 저점 찍고요. 현재는 다시금 올라오곤 있는데 파란불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43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자,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나오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AS 겸 또 새로운 종목들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 5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 방송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계속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회사 더셈 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작년 전체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3분기를 전체 누적 기준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훨씬 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모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했었던 횡보 구간에서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처음에는 19,000원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표 주가가 25,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가 22,150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멀티플이 15배가 채 안 됩니다.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배 정도 적용되면 목표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7배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한 25,0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전히 화장품 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냈고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지금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목표 주가 상향해서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P 코리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공눈물 시장 MS 1위 회사고요. 모회사 삼천당 제약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일 전에 영업이익이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한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 3일 전에 주가가 한 7% 정도 올라서 좀 마감을 했고 이틀 구간 정도의 어떤 좀 조정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EU GMP 허가에 대한 부분이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 미국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일정 부분 DHP 코리아가 물량을 가져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올해 안에 EU GMP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좀 꾸준히 좀 가지고 나오는 종목인데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양봉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그리고 매출도 좋지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했지만 환율이 조금 발목을 잡았지만 순이익단 말고 영업이익단에서 보게 되면은 성장이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2년 전에 딜레이 됐었던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시약 공급 계약이 올해부터 다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라는 부분은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 가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코스피 종목, 특히 IT 테크 업종에서 제일 싼 종목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양면성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이후로 주가는 마이너스 10% 누적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사실 LCD보다 OLED 발주가 얘네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파주 P10 라인 일부를 OLED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IT 테크 업종에서 PER이 4배가 거래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저평가된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대형 패널 가격 상승하는 모습 본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좀 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좀 잘 가다가 최근 한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 탑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파이프라인 CKD 516에 대한 부분이 호주에서 이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곽강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게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종근당은 아무래도 국내 제약사 중에서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부터 종근당까지 이야기 쭉 들어왔고요. 매스포착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인식 기업인데요.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은 25억을 지금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 좀 낮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 슈프리마의 모바일 지문인식 알고리즘이죠. 바이오 사인에 대한 로열티 수치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방 그 고객사들이 좀 다변화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슈프리마의 지문 인식에 대한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신규 중저가 제품에도 최근에 좀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 때 이익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바일 신사업 관련해서 이익 부분을 그 전망을 아무리 보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정권사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가 36,000원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 여력을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가격대는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적인 상황도 좀 긍정적으로 이 슈프리마 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외국인 보유 지분율도 그 한 달 전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 그 주가의 상승 여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어떤 수급과 거래량인데 최근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차트상으로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가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 매수가는 24,400원,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슈프리마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박남열 부장님의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빠르게 가볼까요? 네. 처음으로 효성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효성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에서 가져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1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2,223억 정도를 마킹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 진행을 하고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직접으로 매수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성은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15만 5천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 13만 8,500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동성 하이텍인데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석탄을 LNG 청정 에너지 대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LNG선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서 노후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발표를 했고 친환경 연료인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LNG 가동률을 40%에서 60%로 증가하는 정책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행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의 드라이브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LNG 초저온 보냉제를 만드는 국내 시장 점유율 50%의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초저온 보냉제 자재 관련해서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투신해서 연기면서 매수하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현재가에서 종가까지 가능하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이리버인데요. 아이리버는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서 매출 기대감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K텔레콤의 누구라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분기가 영업이익이 11억 정도 적자 났기 때문에 어제 오늘 약간 추렁추렁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3호포인트에서 간헐적으로 매수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7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눌림목이 발생할 때 3원봉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지금 오늘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아마존 파이어 TV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속보 나온 겁니다.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음성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리모컨을 이용해서 아마존 파이어 TV가 출시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미래나노텍이 지금 알렉사 아마존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 쪽으로 PMG 맨스 마이크 100만 개가 지금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대세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의 그 웨이버, 그다음 삼성의 인보크, SKT의 누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다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다가 스피커를 만들겠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PMG 맨스 마이크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300만 개 공급이 확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2분기에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피커 쪽으로 시장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될 수 있고 맵스 마이크로는 주변의 자본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먼 거리에서도 사용자의 음원을 놀라울 정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인공지능 적용한 최신 스마트폰에 한 대에 4개에서 5개씩 칩이 들어간답니다.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멤스 마이크 칩은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 기업으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지금 상신전자가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 추진을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720억에 영업이익 66억 정도,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이 8,143원이기 때문에 그 상장을 하게 되면 20배를 적용하면 16,000원에 아마 잡힐 겁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분 가치가 한 1,100억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동사 미래나노텍의 지금 시총이 1,400억이기 때문에 1,100억을 합치면 현재 가격에서 얼마 정도 싼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지분을 3.8%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역시도 주당 순위에 포함돼서 마킹되고 있다는 거 체계할 필요가 있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1분기에 7억 적자였는데 26억 정도 늘었고요. 4배가 늘었고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26억이었는데 21억을 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5,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기가레인인데요. 기가레인은 5G OLED 검사장부 수주 기대감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실적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9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요. 당기 순이익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58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충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해보자. 목표가 7,0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 5,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박남열 부장의 종목 효성부터 기가레인까지 5종목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이번에? 네, 주성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잠깐 LG 디스플레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증착장비 위주로 좀 납품이 되고 있고요. 파주 P10 라인에서 일부 라인을 OLED로 발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사인 뭐 비아트론이나 뭐 ICD 이런 종목군들도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지금 최근에 조금 뭐 흐름은 좀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간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테크 특히 중소형 업종 안에서는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2017년 실적 같은 경우도 좀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현재 매수해도 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9,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조금 높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는 본업은 예전에 이제 사명 바꾸기 전에 모다 정보통신이라는 IoT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에그라는 그 휴대폰 뭐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은 그건데 사실 본업은 그렇게 볼 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3분기에 이 회사가 IMA 익스체인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 자회사로는 뭐 B&M 홀딩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라는 다들 좀 게임 같은 걸 조금씩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간 이용자 간에 이제 중개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적자가 계속 거의 진행이 됐었던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단이 거의 50억까지 좀 올라오는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1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리니지 레볼루션과 리니지 M이 이번에 출시가 될 텐데요.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거래소의 시스템이 주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매출과 실적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파티게임즈까지 인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거의 뭐 게임 회사의 어떤 밸류체인은 꾸준하게 좀 수직 계열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이 회사가 CB 전환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CB 전환 물량이 거의 기타 범위 물량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높게 바라보면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가는 그래도 매수는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은 10,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뭐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 작년부터 이마트 출점을 공격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어서 현금 유출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카펙스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서 매 년마다 7,000~8,000원씩 빠져나갔던 부분이 6,000원까지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현금 유입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할인 3사 중에 가장 많은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유통주들이 거의 어떤 공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통주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결국은 가격 전가율이 결국은 유통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더라도 이마트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수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W게임즈 뭐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뭐 거의 영업일 기준으로 거의 한 2주 넘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회사에서는 이번 5월 달에 딜 클로징이 마무리될 거고 6월 달 이후부터가 사실 DDI, 더블다운 카지노의 연결 수익이 3분기부터가 인식이 될 2분기부터가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연결 수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멀티플, PEI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간 조정 구간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한 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인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인 성장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모바일 매출 성장이 PC 매출 성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방향성은 컨텐츠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아마도 상고하저의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매번 듣던 W게임즈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주성엔지니어링, 네이버까지 다양한 종목들 5종목 해봤는데 박남열 부장님의 5종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는 그 종목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은, 최근에 그 실적 공시를 했는데, 비수기가, 1분기가 비수기였는데요. 영업이익이 11억 정도로 좀 마킹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어저께 그 OLED 관련주 그 소재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덕산 네오릭스, 이녹스, SK코롱 PI 관련 그 소재, OLED 소재 필름 쪽에 종목군들이 다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화인터텍은 매도 권역인 것이 확실히 시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애플이 오는 9월 출시될 아이폰 8에 적용할 OLED 7천만 대 패널이 공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동사의 3매 복합 필름이 수요는 2분기 말에 집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7월 중순경에 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량을 좀 먹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기타법인에서 5주간 43만 주를 매집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300원을 제시됩니다. 두 번째는 QSI인데요. QSI는 자율주행 주행용 라이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데요. QSI가 라이다에 대한 어떤 특허를 지금 갖고 있고 또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QSI는 삼성전기의 삼성전기에서 좀 분사돼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러브콜 하게 되면 QSI가 아무래도 좀 상당히 협업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요. 동사는 음봉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보고요. 음봉 2음봉, 3음봉에서 분할로 접근해보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7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니캐스트인데요. 유니캐스트는 자율주행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제가 한 유니캐스트를 8번 정도 추천한 것 같습니다. 한 8개월 동안에 걸쳤어요. 최초에 제가 5,000원대 한번 추천해드렸고요. 6,000원대 제가 이 코너 나올 때 처음에 저 유니캐스트를 한번 또 소개시켰습니다. 요번에 이제 8번째인데요. 자율주행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 중에서 유니캐스트는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 부품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회사 PLK 테크놀로지라는 자율주행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동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을 계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과 투신해서 집중해서 매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주봉, 월봉 다 뚫어놨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장중에 음봉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면 된다. 목표가 1만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은 유니캐스트와 동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요. 인공지능 빅스비와 결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유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요. 구글의 스마트 안경 개발 납품사이기도 하고, 인공지능 빅스비가 구글과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협업 요청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갤럭시 S8에 이번 달에 배터리 100만 개 납품이 확정됐고요.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 부분은 개상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만도, LG전자가 자율주행 시험 운영 테스트 허가를 이번 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 진행해도 되고요. IT텔레콤이 지금 코스닥 상장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도,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용 칩셋과 소프트웨어 공급을 했고요. SK텔레콤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더군다나 5G 적용 가능한 Y2X 자율주행의 핵심 단말기인데요. OBU 단말기와 웨이브 단말기 100대를 이미 공급한 바 있고요.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도로에 이미 테스트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간 3%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미핥기를 진행해서 물량을 다 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렌텍은 현재가에서 매수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눌림목이 발생되는데 6% 정도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돌아서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한번 보이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제2의 유니캐스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렌텍을 제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1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가전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LG전자는 제가 한 10번에 걸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동종목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최선호 종목으로 LG전자를 강력히 추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요.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57,000원까지 제시해드립니다. 네, 신화 인터텍부터 LG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좀 들어봤고요. 또 사이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급본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야같이 또 연락을 드렸고요.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 자체가 사드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들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 업종 내 중에서 가장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체는 그 중국과 미주 지역 간 공급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국내에서 지금 브랜드샵이라든지 홈쇼핑, 온라인 패널상 공급 자체가 작년 2분기 상장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3,888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치 순이익단으로 171억 원 정도 감안을 해봤을 때 퍼는 약 25배로 글로벌 그런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크게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국 시장 자체에서도 고객사 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드와 관련해서 그런 흐름 자체에서도 크게 공급이 꺾이지 않은 흐름 나타나는 점에서 가장 탑픽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상의 그 계열 브랜드한 공급 확대 의미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있고요. 2016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이사의 럭셔리 브랜드형 제품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높다라고 보이고, 단 한 가지 리스크가 사드와 관련된 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가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매수가는 71,000원을 제시하고 목표가는 80,000원, 손절가는 64,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7823번님이 주셨는데요. 미래에셋대우 현재가의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매수 타이밍 좀 여쭤보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문상 대리님이 좀 해결해 주실까요? 사실은 그 증권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제일 특징이 없는 종목이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결국은 증권주가 가고요. 시황이 안 좋으면 증권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세태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증권주에 어떻게 보면 탑픽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P베이스로, 그러니까 위탁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증권사기보다는 WM 사업부, 특히나 이제 자산관리 베이스에 대한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황산업이랑도 조금은 연관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증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증권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시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이 들어가실 때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일정 부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금융섹터 자체가 업으로 그렇게 높게 볼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000원 정도대에 좀 들어가 보시고 짧게 뭐 목표 주가 한 5% 내지 한 10% 안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보시는 관점에서 권유를 해주셨고요. 8071번님께서는 신성 델타테크 3,355원, 비중은 20%,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가격 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박남열 부장님 이 종목 잘 알고 계시죠? 예. 네네, 한번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성델타테크 참 오랫동안 지금 주가를 이제 뭐 눌러놔가지고 일반인들이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매집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요. 1분기 영업 실적을 냈는데 저는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올지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됐죠. 왜냐하면 LG전자의 거의 자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납품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실적 잘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당기 순이익이 42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작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 14억인데 4배를 벌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현재 지금 보면 엄청 싸 보이는 거죠. 184% 증가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미세먼지로 그 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의류 건조기, LG전자 협업에서 만든 의류 건조기가 300% 증가했답니다. 거기에서 전기차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부품과 스마트폰에 납품되는 G6에 대한 부품폰이 굉장히 마진율이 좋았고요. 요번 이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팩과 전기차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부품이 납품이 이제 공시가 나가게 되면 2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이어 이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본격화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성델타테크를 제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본 이유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겁니다. 제가 본 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실적을 또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델파이라는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화 공정 라인이 일정 부분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계상되는 부분은 2분기에 계상되니까 2분기에도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장 파이가 하나 또 열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성델타테크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되 신성델타테크 지금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십시오. 주봉 차트.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 올린 걸 확인한 겁니다. 3,480원 돌파할 때 거래량, 과거의 거래량 9주 전에 거래된 거래량보다 적으면서도 뚫어버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차트 갖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고 물량을 매점 매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못 가게 막아버리는 종목군에 하기 때문에 20%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최대 거래량 200만 주 이상 날 때 그때는 한번 좀 챙겨보십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괜찮다,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두 종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문상대리의 5종목 들어가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볼까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왔었고, 또, 유가가 좀 빠지면서 좀 빠졌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오펙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고, WTI 기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정유,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여전히 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관심 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 밥캡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사실 그 굴삭기 중에서 미니 굴삭기가 이제 로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니 로더 판매량이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면서 로더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인프라 수혜 뭐 관련주 이런 부분이 좀 묶이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에 대한 그 방향성과 흐름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오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이제 에어컨인데요.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B2C로 판매가 되는 물건도 있지만, B2B향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이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 삼각김밥 안에 들어가는 특수 에어컨도 이 회사가 전량으로 좀 납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티스랑 계약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시공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철 뭐 관련주로도 좀 묶이고 매출 성장이 올해 가이던스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천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뭐 우호적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광공정이기 때문에 아마 첫 전공정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포토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이제 V낸드 시장이 직접 고도화가 많이 되면서 포토 마스크 공정도 굉장히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품의 ASP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 물량이 많은데 펀드 손절 물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KMW를 좀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KMW가 거의 비슷한 이제 LTE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TE 장비 안에서도 RRH라는 부분에서 이제 중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G 같은 경우는 스몰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스몰셀 판매량 매출 1위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1월 초부터 사실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테마가 좀 탄 부분은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좀 먼저 선행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가 사실 5G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를 좀 묶어두시면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박남일 부장님 5종목 좀 빠르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성델타테크 아까 금방 소개시켜주는 대로, 의류 건조기가 잘 팔렸기 때문에 실적 좋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몇 %죠? 68% 정도 증가했고요. 35억 정도를 냈고, 순이익이 42억 정도를 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그 델파이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동화 공정화 라인 수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상은 2분기부터 개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전기차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와 전기차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수요가 급증하는지 그걸 체크해서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체크해보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2,8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은 그 5G 수주 기대감에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요. 매출이 작년에
1분기 40억 냈는데 요번에 216억 냈습니다. 446. 40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도 12억 정도나 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마녀주국이지만 따라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실시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GK의 스마트워크 수주를 단행을 했고요. 최근 한 달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링 관련 기업으로서는 라이트론이 좀 숨어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앵커양 강통신 모듈이 수주가 지금 공시가 나갔죠. 그래서 이 부분도 2분기에 개상이 됩니다. 따라서 애플과 TQ의 유통사까지 진행이 된다면 아마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또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때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050원 모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딥빛인데요. 인공지능 플랫폼 아담에 대해서 시장성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매수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딥빛은 오늘 거래가 좀 수반되어 있는데요. 4,490원, 4,480원대에 매물대가 좀 두텁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수준될 때까지는 계속 왔다리 갔다 할 겁니다. 그 물량 소화될 때까지는 음봉을 위해서 매수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5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 크로바이텍인데요. 크로바이텍은 왜 보았냐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7억 적자였는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크로바이텍은 전기차와 무선 충전 부품 공급에 대한 매출이 2분기에 어느 정도 개상되는지 그걸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음봉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5,000원, 손절가 2,650원을 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LS 산전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제가 LS 산전 5번에 걸쳐서 계속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 그 편택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지금 잠잠한 상태입니다. 목표가 52,000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AS 한번 해드렸고요. 목표가 상향합니다. 6만 원으로 다시 정정을 해서 상향하고 보유가 좀 유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부터 LS 산정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이브 모멘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박남일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AS 시간이나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이었고요. 현재 시각이 3시 26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292.16입니다. 3.17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4% 하락 마감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고점은 2290포인트 위에서 쭉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2280선대. 한마디로 2280선대는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수급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죠. 기부한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보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 185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2155억 원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이고요. 금융투자는 341억 원 오늘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82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파란불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만이 빨간불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네이버 하락, 그리고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전력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대의 상승이 보이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9.8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 상승, 0.75포인트 상승,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의 일중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전강 후 약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다시금 올라오면서 강보합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640선은 지키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640선을 탈환하느냐 힘겨루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들 살펴보면 개인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삽니다. 외국인이 525억 원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6억 원으로.
기관은 38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이 70억 원 사고요. 금융투자가 297억 원 팝니다. 투신도 56억 원 매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카카오는 하락하고요. CJENM, 메디톡스는 올라갑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ENM은 오늘 강보 확권에서 움직입니다. 로에는 1%대 하락이 보이면서 87,700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2%대 하락이 보이고요. SK모트리얼즈, SFA, 그리고 휴젤,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오늘 하루입니다. 17,000원대 회복하네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클로징벨이 울렸고요.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하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함께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리님,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뭐 기본적으로 조금은 좀 쉬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거의 뭐 소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중국 관련 소비주라던가 아니면 사드 배치 관련돼서 뭐 엔터주나 아니면 카지노주라던가 뭐 화장품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뭐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런 부분으로 조금 대비 삼아서 외국인도 순매수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좀 고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코스피부터 한번 마감 지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94.14포인트 0.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640선 지켰습니다. 640.0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7원 55전, 1원은 55전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점검입니다. 먼저 유한타증권 지문상대리 한국화장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오늘 11시 기준으로 60.9%입니다. 메디포스트도 매수했거든요. 4월 5일 수요일에 13.1%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이재모 팀장,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은 에코프로와 슈프리마를 매수했는데요. 에코프로는 4월 21일 금요일에, 슈프리마는 5월 12일 금요일에 매수했습니다. 수익률은 각각 19.7%,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이 캠시스 종목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32.1%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해성DS 3월 3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31.6%나 수익이 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동아지질 3월 14일 화요일에 매수했고 26.6%의 수익률입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SK를 매수했는데 4월 13일 목요일이었죠. 12.6%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AS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요.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시스 종목 4월 24일 월요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요. 32.1%의 수익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을 때 3,100원 목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은 가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분명히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주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제 급등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그 중국 하위 자동차와 차량용 전방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한마디로 중국 기업과 자율주행 사업을 협력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4차 산업의 연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4차 산업 관련주 자주 제시해드리고 4차 산업 관련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들 나옵니다. 그래서 캠시스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은 888억, 영업이익은 6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의 사업 수익성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캠시스는 차량 속도를 이용해서 그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방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고 이 종목이 이제 하락했을 때는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는 전략, 그리고 캠시스의 재접근이 불가할 때는 다음 주에 제가 다른 4차 산업 관련주로 좀 종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일정 그리고 주요 투자 산업별 정보들 일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이 3시 37분 42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을 저희는 준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내일장에는 어떤 공략법을 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번 가봐야 할지 미리 한번 점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 연결로 보게 되면 조금 시간은 조금 더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테크 업종 중소형주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외쳤잖아요. 1분기 실적 뜯어보니 중소형 업종들 특히 시가총액 5천억 미만짜리 종목군들이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로체 시스템도 그랬고 영호 DSP도 그랬고 DMS 이런 좀 작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어떤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 대형주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현재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현재는 대형주 IT 쪽으로 좀 몰아서 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랑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트랙 전략으로 짠다면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 관련된 많이 좀 소외받았었던 화장품 주식 그리고 엔터주들도 좀 많이 관심 깊게 보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내일 바라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시간 또 알차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모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NC소프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M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리니지 레볼루션 일매출이 20억을 찍었는데 최근에는 10억 정도밖에 못 찍는다고 할 정도로 리니지 레볼루션과 리니지 M의 어떻게 보면 카니발리제이션이 좀 많이 상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 M이 출시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도 너무나도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는 사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모다 역시 그런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는 자회사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3일 연속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동사의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전환사채 발행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기타 법인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라면은 한 언제까지 차근차근히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마지노선이라 하면 한 10,000원대까지가 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 M 공식 출시 어제 사실 캐릭터 생성이 어제 자정에 시작이 됐다는데 네네. 캐릭터 생성이 되는 날에 서버가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리니지 M이 가지고 올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모다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수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중소형 IT 업종이랑 대형 IT 업종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라인 생산 라인 아직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인베니아랑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아트론 이런 세 개 회사가 LG 디스플레이향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늦게 OLED 공장이 발주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주성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조차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종목 이야기 해봐도. 오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네. 동사는 사실은 캐리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텍 캐리어를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실적이 거의 더블 정도 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6월 달부터 더위가 급격하게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동사는 좀 많이 타이트하게 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특수 차량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특수 차량이라 하면 그 장애인 관련된 그 특수 차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 안에서도 좀 매출이 좀 기여가 일정 부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텍 부분 이야기 나눠봤고요. W게임즈 하나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W게임즈는 사실 지문상대리가 3만원대부터 저희 쪽에서 추천해 주시고 여전히 55,000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를 하나 안 해드린 게 있는데, 못 해드린 게 있는데, DDI, 그러니까 더블다운 카지노를 인수를 해서 이 회사가
글로벌 MS 2위 회사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키포인트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 더블다운 카지노를 DDI라고 약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DDI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처럼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조금 한물 간 회사를 비싸게 9천억을 가량으로 인수를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DDI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누적으로 봤을 때 1분기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한 부분은 WK임즈가 DDI를 인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DDI 올해 연간 실적 1,000억 이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로 WK임즈까지 보게 되면은 1,100억, 1,200억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2천억은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여전히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주가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당장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의 모멘텀은 DDI 인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면 아직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네, 맞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게 네, 맞습니다. W게임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까지 쭉 나눠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의 정중앙 수요일이고요. 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